안녕하십니까, 김경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월세를 놓을 것인가 전세를 놓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순수하게 세무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시죠. 홍길동 씨는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으로 상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에 본인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임대를 놓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상가 구입 자금은 토지 대금이 1억 원이고 건물 대금이 5천만 원입니다. 총 1억 5천이라고 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충당을 해서 구입을 한 거죠. 세입자에 대해서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물색을 했더니 2명의 후보자가 나왔습니다. 일단 세입자 후보 A는 월세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월 100만 원인 거죠. 세입자 후보 B는 어느 정도 목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 1억을 내고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A와 B의 입장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이랬을 때 과연 홍길동 씨는 A와 B 중 누구에게 임대를 주는 것이 유리할까 하는 거죠. 순수하게 세무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세무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홍길동 씨가 당장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세입자 후보 B로부터 보증금 받아서 그 돈으로 상가 구입 자금에 충당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그런 측면은 더 차지하고 순수하게 세무적 측면에서만 논해보겠습니다. A를 선택했을 경우에 직관적으로 보이시죠? 1년 동안의 부동산 임대 수익 금액은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200만 원이 산출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 보아 적절히 과세가 될 겁니다. B라는 사람을 세입자로 선택했을 경우에 그러면 월세 받는 금액이 없으니 세금 내는 것이 없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적절하게 그 금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수익 금액은 얼마나 산출되냐면 보증금 1억이라고 하는 금액에서 건물에 대한 취득 금액 얼마였나요? 5천만 원이죠. 그 금액을 차감합니다. 그러면 1억에서 5천만 원 차감한 잔액 5천만 원에 대해서 3.4%라고 하는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을 곱해서 17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산출되는 거죠. 이 금액을 우리 세법에서는 간주 임대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금액 계산할까요? 결국은 A의 경우와 B의 경우에 조세 형평을 추구하는 겁니다. 누구한테는 월세를 주고 누구한테는 절세를 주고 전세를 주고 이런 경우에 따라서 세금 부과 금액이 달라진다면 우리 세법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국세청장이 이자율을 정함으로써 그 금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하게 세법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누구한테 주는 게 맞을까요? B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금액이 더 적게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 유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비 상당액을 차감한다는 거죠. 아까 B를 선택했을 때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건물 취득 금액을 뺐던 거 기억나시나요? 토지 금액은 절대 빼지 않습니다. 건설비 상당액이라고 해서 건물 취득 금액만을 차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증금 운용 수익을 차감하고 있습니다. 1억이라고 하는 보증금을 받은 후에 그 돈으로 금융기관에 넣어서 은행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 그런 금액은 이미 금융소득에 대해서 별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소득 계산 시에는 그 금액을 차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홍길동 씨도 세입자 B를 선택한 후에 그런 식으로 보증금 운용 수익이 있다면 아까 170만 원보다 낮은 금액이 산출될 수도 있는 거였겠죠. 세 번째는 이자율. 이거는 국세청장이 결정 고시하고 있고 현재 3.4%입니다. 주택임대, 그러니까 상가임대가 아니라 주택임대 시에는 과연 또 어떨까요?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어떤가요? 집이 여러 채인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전세가 유리합니까? 월세가 유리합니까? 전세가 유리한 거겠죠. 그만큼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한 채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월세를 받더라도 과세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받더라도 한 채 이하 소유인 경우에는 세금이 안 나온다는 거죠. 단 고가주택은 예외입니다. 여기서의 고가주택은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주택임대 시 과세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일반 주택인 경우에는 월세 전세 전부 과세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가주택인 경우 아까 보신 것처럼 기준시가 9억을 넘어간다 그러면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거죠. 1세대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겁니다. 단 전세로 할 경우에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택임대할 때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고민하시지 않으려고 하신다면 뭘로 놓으면 됩니까? 전세를 놓으면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상 이번 시간에는 임대를 놓을 때 전세로 놓을 거냐 월세로 놓을 거냐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